안녕하십니까.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최근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차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실 때 차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 골목길. 한 남성이 주차된 차 운전석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올라탑니다. 이 남성은 2분도 채 되지 않아 차를 몰고 골목길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 남성, 알고 보니 차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배달을 가려고 하는데 내 차 자리에 다른 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CCTV 돌려보고 차를 든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가져갈 줄 생각도 못했죠. 없어진 차는 배달 업체에서 쓰는 차로 평소 편의상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도 차에 두고 써왔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 차가 없어진 걸 알게 되자 CCTV를 확인한 건데 이 남성이 주차된 차 주위를 돌아다니며 다른 차의 문을 열어보는 모습도 고스란히 CCTV에 담겼습니다. 밤사이 없어진 차는 같은 날 오후 600여 미터 떨어진 이 도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 주인의 DNA를 채취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면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지문 채취했고 피해자 DNA까지 채취해가지고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지금 우리 행사들이 나가지고 CCTV 보고 있다고. 지난달 7일 서울에서도 문이 열린 차를 노려 금품을 훔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3년 경남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는 모두 530여 건, 한 해 평균 180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제대로 잠기지 않은 차량은 범죄에 더 노출되기 쉬운 만큼 차를 타고 내릴 때 꼭 문단속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정부 예산 삭감으로 새해 첫날부터 문을 닫아야 했던 경남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3곳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창원과 김해, 양산 3곳이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원 예산은 크게 줄어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꺼지고 문이 닫혔던 경남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들이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 공모에 창원과 김해, 양산 3곳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재개가는 이르면 이달부터입니다. 경상남도는 기존 한국어 교육과 상담에 더해 비자 연계나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획합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라든지 숙련 기능 인력 비자 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원한다든지. 하지만 예산 지원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각 센터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연간 사업비는 최대 4억 원. 창원과 김해의 경우 기존 지원 금액의 60%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15명 안팎 끼던 센터 인력을 6명 선으로 줄여야 합니다.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센터장도 상담 내지는 집단 상담도 해야 되고 대외 업무하고 교육하고 나누어서 6명이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획한 올해 외국 인력 고용 계획은 16만 5천 명. 역대 최대 규모지만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서비스가 현재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행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장기적인 안목이. 경상남도는 관련 국비 지원이 끊기면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경남 서부권과 남부권에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남 도립의료원 진주병원의 땅 매입과 건물 신축 계획안이 경남도 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또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한 수출입 은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통과돼 방산업체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경남도립의료원 진주병원 땅 매입과 건물 신축을 위한 계획안에 질책이 이어집니다. 계획안의 적자 규모가 1차 용역에서 78억 원, 2차에서는 103억 원으로 불었기 때문입니다. 도립병원이라고 해서 적자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 적자 해준 도비 안 들어갑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건데요? 형평성 안 맞잖아요.
지난해 1차 심의 때 보류, 2차 부결에 이어 이번 3차에서는 어렵사리 통과됐습니다. 재정 적자 해소 방안과 의료 인력 확충 대책 마련이 전제였습니다. 진조 어려운 폐업 사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향후 재정 적자 해소 방안과 수익 창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경남의 주력 산업인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도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경남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새해 경남도의회 첫 임시회는 주민조례 발안 개정 조례안과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모두 4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8회 동안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와 의정 활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경남 지역 의원들의 공약 완료 비율은 45.8%이고 47.7%는 추진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공약 완료율은 전국 평균 51.8%를 밑도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3번째 수준입니다. 지난해 경남 시군을 돌며 26차례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던 경남 도립극단이 이번 주말 올해 첫 순회 공연을 시작합니다. 첫 무대는 진실을 덮은 거짓과 인간 군상의 탐욕을 다룬 미국 극작가 아서 밀러의 작품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교도 이념이 지배하던 17세기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마을. 소녀들은 한밤중 숲에서 혼령을 불러내는 놀이를 하고 금기된 놀이를 한 것이 알려져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마법에 걸렸던 것처럼 거짓을 말합니다. 마녀의 존재는 순식간에 진실이 돼버리고 마을은 마녀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고발과 재판이 이어집니다. 결국 마녀 재판으로 무고한 주민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회제도가 개인을 통제하고 진실을 알면서도 왜곡시키는 모습들. 작품은 인간의 탐욕과 시기심에 주목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편협해지고 편가르게 하고 거짓말하고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이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원작은 미국 대표 극작가 아서 밀러의 1953년 작품 더 크루서블. 작가는 17세기 미국 작은 마을의 마녀 사냥으로 인간 본연의 욕망과 질투를 그려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첫 선을 보인 이 작품은 공연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91%가 넘는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배우들하고 쭉 같이 호흡을 하시고 보시면 그 시대의 그 미국의 다른 나라의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뭘 느끼게 해주는지. 3시간이 넘는 무대는 빠른 연출과 장면 전환으로 대신 속도감을 더했습니다. 경남 도립극단 순회 공연 크루서블 도가니는 이번 주말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민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자체 조사 결과 지역 공동주택 공사 현장 등 모두 12곳에서 5억 300만 원가량의 임금 체불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경남 사랑의 온도탑이 종료 마지막 날인 어제 100도를 넘겼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105억 1천만 원이 모여 목표액인 102억 1천만 원을 넘기면서 103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경남 사랑의 온도탑은 5년 연속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는 8일로 변경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부는 오늘 변론을 재개해 당초 오는 6일이었던 1심 선고 날짜를 이틀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해
검찰과 홍 시장 측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경남 여성단체 연합 등 여성과 시민단체 23곳이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여성 주권자 경남 행동을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젠더 공약과 후보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등을 확인하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정당의 여성 후보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 공사 일부 구간에서 경계석이 부실 시공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창원시의회 박혜정 의원은 SBRT 2309 6.2km 구간 대부분에서 버스 전용 차로와 일반 차로 등을 구분하는 경계석이 설계 도면과 달리 작업된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시공 불량이 발견된 것에 대해 보수 보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공동주택 13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80대 윤모 씨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10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함안군 칠원읍의 한 철제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165제곱미터를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1대와 진화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공장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검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로 20대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창원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를 다친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뇌물수수와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서춘수 전 함양군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